제가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추행을 하면서 만지고 하는데 그분이 막 싫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아니 어차피 늙어서 다 썩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없는 얘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어서 요즘 고소를 하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 끝나고 경찰서 앞에서 잠깐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려서 하는데 오늘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뭐 잘못을 했든 잘못을 안 했든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저 경찰서라는 들어갔을 때 그 개념이 좀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조사를 받는다는 개념이니까 긴장도 되게 했었는데 변호사님이 옆에 동승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마음에 좀 안정이 있어서 조금은 수사받는 과정이 표현도 아다르고 오다를 텐데 제대로 제 뜻을 있는 그대로 많이 좀 소상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백발의 신사분 상담 요청을 하시길래 저는 무슨 사건인가 했어요. 성범죄 관련된 사건에 이제 억울하게 연루가 되셔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뭐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지낸 지 한 20년이 넘었죠? 네, 이렇게 지내고 하다가 서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내지 않았나요? 예, 좋은 관계로 좋아도 너무 좋았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서로 뭐 여러 가지 만남도 하고 골프도 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네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고소인이 금액은 좀 작은 돈은 아닌데 갑자기 이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난처인 것 같아서 저도 뭐 수준의 가정은 없었는데 마침 저 정기예금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만기 한 달 전에 해지를 해서 그 친구를 급전을 해드렸죠. 작은 돈은 아닌데 우선 발등에 불은 꺼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까지 돈을 건네줬죠. 그 이후에 이제 돈을 갚을 때가 돼서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뭐 연락이 잘 되던가요? 그 긴 세월 20년 동안 지내왔을 때의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분위기가 A라면은 그 이후로는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전혀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분위기.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리터콜도 오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요새 젊은 애들 마냥 까똑도 씹는다든가 쌩깐다든가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지? 좀 이상하다.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죠. 바빠서 그런 모양이다.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한두 번 연락을 더 했더니 갑자기 막 이상한 스토킹 얘기가 나왔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게 이제 황망하고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낀 거를. 그러니까 계속 쌩까고 통화도 안 되고 전혀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무슨 일인지 좀 보자. 저는 당연히 궁금하니까 그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반응이 없다가 느닷없이 카톡상에 문자가 날라온 게 자기가 지금 해괴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만나자 좀 보자. 답답해 죽겠다. 무슨 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화 몇 통화가 본인은 스토킹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자기를 미행을 했다. 거액을 그냥 차용 증서 없고 안 보고 뭐고 현장에서 바로 그냥 예금을 계속 준 사람인데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미행을 하고 내가 시간이 남아서 집도 절도 사무실도 모르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정도로 믿고 돈을 해줬는데 제가 무슨 미행을 할 것이며 무슨 스토킹을 할 거며 자기 주위에서 무슨 해괴한 행위를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쭉 상당 부분을 나열을 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똑을 보고 만나자. 세상 전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제발 좀 보자. 내가 무서워서 도저히 자기는 볼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런 멘트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은 그 여자분을 어떤 걸 믿고 그렇게 거액을 빌려준 거예요? 그동안의 20년 세월 속에 신뢰가 있었다. 그렇죠. 오랫동안 알아왔고 힘들 때 어떤 어려운 얘기를 얘기했을 때 잘 들어주기. 그렇죠. 그만큼 저를 믿고 제 성격이 정도 많고 그냥 깔끔하게 나름대로 독하지 않게 제가 이제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분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날 이틀 뒤에 돈 빌려달라고 한 거죠. 예, 그게 상식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수치심과 모멸감과 최악의 어떤 상황을 고소할 정도로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그런 거를 다 무시를 하고 그 행위자인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거나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거액을 제가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추행을 하면서 만지고 하는데 그분이 막 싫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저 주장을 들어보니까 아니 어차피 늙어서 다 썩어먹는 아이고 거지. 그런 표현은 입에도 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없는 얘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어서 요즘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황당한 게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입으로 노벨상 탄 한강 작가가 무슨 표현을 해도 아마 그 표현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으시고 되게 센스 있게 입으시고 아주 백발의 노 신사분께서 들어오시길래 아 저 이분은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굉장히 어떤 일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이런 멋지신 분이 오셔서 내가 너무 힘들다. 거의 요즘 밤에 잠을 못 잔다. 왜냐면 억울하게 지금 고소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성범죄로 하지도 않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을 당하고 뭐 억지로 막 했다고 하고. 근데 그게 웃긴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는 그 날 이틀 뒤에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니까 그 이후에 연락이 잘 안 되면서 돈을 달라고 연락했더니 스토킹이다, 미행이다.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더불어 살고 믿고 살고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은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혹가는 있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 상황이 저한테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는 옛날 선조들의 그 명언이 있습니다. 절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자되는 돈 주고 뺨 맞고 이거 100배 1000배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저한테도 몇 번이고 전화 오시고 해서 힘들다 하시면서 잘 부탁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시면서 저한테 안변 잘 부탁하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가 사실관계 정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죠. 아무래도 이런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려우신 어르신 분이셔서 주니어 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드려서 한글 파일로 다 정리를 했고 몇 번을 정리한 다음에 제가 또 시뮬레이션으로 불렀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진술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무섭게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이거 갑자기 좀 이래도 저래도 어쩌거나 제가 그래도 의뢰인인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딱 나오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시뮬레이션의 어떤 과정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지금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시뮬레이션 할 때는 사실 이게 오래된 일이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고 워낙에 또 이런 마음이 여리신 분이어서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막 판단을 유보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말을 흘리는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왜냐하면 제가 압박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식의 뭐뭐 한 것 같다 내 기억에는 어떻다 뭐 이런 식의 안 했으면 안 했다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진술을 하셔서 제가 좀 바로잡아 드렸죠.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조사하실 때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적 있나요? 물어봤을 때 아유 아닙니다. 진짜 안 했으니까 맞죠? 네네.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고 제가 피드백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도 잘 지켜주셔서 짧게 끊으니까 오히려 수사관이 추가 질문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런데 그래도 억울하시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렇죠.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끊었는데 예. 제가 팔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팩트는 벌써 다 얘기가 됐고 근데 그 팩트 주변에 어떤 상황들 이거를 저는 꼭 얘기하고자 그냥 나도 모르게 수사관님한테 꼭 이거는 표현해주고 싶은데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이 옆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장황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은 실수하신 게 전혀 없어요. 잘하셨는데 혹시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말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거의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 조사를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보통 2시간 넘게 걸리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1시간 반 만에. 그래서 저희가 조마조마 끝까지 마음 졸이고 있는데 계속 말씀 이어가려고 하시니까 제가 약간 재질한 건 있어요. 그래도 실수한 건 하나도 없고 이제 또 고정 질문이 있죠. 제일 마지막에 거짓말 탐지기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디렉션을 드렸는데 하겠다고 하셔라. 그런데 이제 제가 막는 그런 그림으로 가자 말씀드렸고 그 부분까지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다. 거짓말 탐지기는 해봐서 좋을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억울
억울한 경우에도 너무 떨리잖아요. 떨리죠. 부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이 나오고 하면 이게 거짓이 뜨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안 받았는데 우리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나오면 이거 그냥 너무 억울하잖아. 네. 이제는 의견서 나갈 예정이고 오늘은 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하고 지금 여기 인터뷰하고 있는 어떤 그거하고는 상당히 극명하게 마음이 좀 많이 안정되고 저도 좀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우리 선생님 기다리는 거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아버님의 연배도 비슷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조사 시면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도움 잘 드렸고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료 끝내드릴 테니까 네네네. 이렇게 잘 아이고 항상 제가 이번 건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일상으로만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요 몇 개월 사이에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고 잠 잘 자고 근심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는 그 삶이라는 게 요새 어디 나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약간의 어떤 취함을 못 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 더불어서 같이 살아나가는 이게 일상인데 저는 요 몇 개월 사이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꾸만 이 머리를 안 쓰려고 끊임없이 내려놓으려 해도 내 구조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무고가 이만큼 한 사람의 일상을 아예 무너뜨려. 개인기 피증에 사람이 이제는 무섭고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 앞으로 남은 삶 과연 얼마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제는 이게 빨리 이제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내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도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본의 아니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뭐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참 이래저래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무고함을 밝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안세웅 변호사님.